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건 안 돼. 70세 할머니가 가방을 질질 끌며 집을 나서는 모습에 온 동네가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또 시작이네. 하지만 이틀 후 그 며느리는 은행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두 정리했다는 것이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실수를 했는지를. 설마 정말이었다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너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 알아? 진짜 영화 같은 일이야.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70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그녀는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니, 그 그릇 그렇게 씻으면 안 돼요. 며느리 박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45세의 미영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제를 너무 많이 쓰시잖아요. 환경도 생각해야죠. 옥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어본 잔소리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 누가 그런 식으로 빨래를 해요? 세탁기에 그냥 넣으면 되는데 왜 굳이 손으로 빨래를 하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시대에 뒤떨어져 보였거든요.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옥순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미영은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죠. 어머니가 고생하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는 좀 시대에 맞게 사세요. 저희가 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때 아들 동수가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미영이 말이 맞아.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 옥순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었죠. 미영이가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으니까 말 좀 들어봐. 동수의 말에 미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학벌과 직장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배운 게 많아요. 효율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옥순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 요즘 누가 그런 옷을 입고 다녀요? 좀 더 모던하게 입으세요. 미영의 시선이 시어머니의 낡은 옷을 훑었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그 표정에 옥순 할머니의 가슴이 답답해졌죠. 내 돈으로 산 옷인데 뭐가 문제야? 처음으로 옥순 할머니가 조금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저희 체면도 있고. 미영의 말에 동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우리가 무시당할 수도 있잖아. 그 순간 옥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며느리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로, 아들에게는 체면을 깎아내리는 짐덩어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알겠어. 옥순 할머니는 짧게 대답하고 설거지를 마저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어떤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날 밤 옥순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들 너무 짜지 않아요?
미영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찍어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어머니 혈압도 높으시잖아요. 옥순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반찬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죠. 그리고 이 김치도. 요즘 마트에서 파는 김치가 훨씬 위생적이에요. 집에서 담그면 세균이 생길 수도 있고. 동수가 아내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엄마. 이제 그런 것까지 집에서 할 필요 없어. 사 먹는 게 더 나아. 옥순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음식들이 이렇게 폄하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안 해도 되겠네. 옥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그때 옥순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연세를 들먹이며 자신을 늙은이 취급하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연세가 있으면 뭐든지 틀린 거야? 처음으로 옥순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뭐? 내가 하는 건 다 구식이고 틀렸고 너희가 하는 건 다 맞다는 거지.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순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미영이도 좋은 뜻으로. 동수가 중재하려 했지만 옥순 할머니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좋은 뜻? 날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트집 잡는 게 좋은 뜻이야? 옥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그냥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이 들켜버린 기분이었거든요. 무시라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바보로 보여? 모르는 줄 알아?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이 들어요. 미영이 체면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이웃들 눈치 보기 전에 내가 시어머니 눈치나 좀 봐. 그 순간 옥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말이죠.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짐으로 생각한다면. 옥순 할머니가 식탁에서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갈 거야. 동수와 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이게 갑자기야? 얼마나 참았는데. 옥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분노의 눈물이었죠. 나는 전 재산 다 정리하고 시골로 갈 거야. 너희 눈에 거슬리지 않게. 미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 재산이요? 어머니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재산 없는 줄 알지? 그래,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좋아. 현실적으로 보여줄게. 옥순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통장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대단한 재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 말했어요. 동수가 달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속마음이 나온 거지. 이제 알았어. 옥순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말이죠. 그날 밤 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그것이 그저 화가 난 할머니의 투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결심을 했는지를 말이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수와 미영은 시어머니가 진정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옥순 할머니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영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죠. 또 투정 부리러 가는 거 아니야? 미영이 동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놔둬. 금방 돌아올 거야. 하지만 옥순 할머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차분하게 말했죠. 계좌 정리하고 싶어요. 어느 계좌 말씀이신가요? 전부요.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계좌들을 확인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거든요. 고객님, 이 금액을 모두 출금하시려면 미리 연락을 주셔야. 그럼 지금 연락해요. 내일까지 준비해 주세요.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하시는 건 아니죠? 요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사기 아니에요.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요. 창구 직원은 할 수 없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 오후 옥순 할머니는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습니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주소를 확인하고는 눈을 번쩍였습니다. 아, 이 동네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혹시 급하게 파시는 건가요? 네, 급해요. 그럼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나가더라도 상관없어요. 빨리 팔기만 하면 돼요. 부동산 중개인은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이런 금매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가족들은 아시나요? 요즘 노인분들이 혼자 결정하시면 내 집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옥순 할머니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당당했죠. 집에 돌아온 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으면서 말이죠. 어머니, 뭐 하세요? 미영이 방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짐 싸는 거 안 보여? 설마 정말로 나가시려고요? 미영의 목소리에 조금의 당황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당연하지. 말했잖아. 어머니, 농담은 그만하세요.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시골에 갈 거야. 시골이요? 어느 시골요? 전라도 시골. 거기서 조용히 살 거야. 미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뭘 하고 사세요? 돈도 없으면서. 그 순간 옥순 할머니가 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돈 없다고? 누가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내일 보면 알 거야. 옥순 할머니의 말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믿지 않았죠. 그날 밤 동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삐진 것 같아. 좀 달래야 하는 거 아니야? 뭘 달래요? 어차피 금방 포기할 텐데. 그래도 당신도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시골에서 살겠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죠. 동수 씨? 어머님께서 집을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동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어제 오셔서 집을 팔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금매로 말이에요. 동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정말로.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동수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미영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정말로 집을 팔려고 해.
미영도 놀랐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진짜로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설마 농담이겠지? 하지만 옥순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달라 보였죠. 평소의 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결연한 의지를 품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집을 파시려고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했잖아. 전 재산 정리하고 시골 간다고. 하지만 이 집은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인데. 내 명이야. 내가 처분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제야 동수와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무언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곧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옥순 할머니는 정말로 큰 가방 2개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정말로 가세요? 동수가 마지막으로 만류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미 늦었어. 옥순 할머니는 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당당해 보였죠.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를 본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옥순이가 큰 가방을 들고 어디 가나? 며느리하고 싸워서 가출하는 모양이야.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더니. 하지만 정작 미영은 집에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 여보, 그래도 엄마인데 그렇게 말하면. 당신도 솔직히 편하잖아요. 맨날 잔소리하시고. 동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 한편에도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틀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영이 급한 볼일로 은행에 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당한 것이죠. 고객님, 혹시 김옥순 고객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인데요. 왜요? 그분이 며칠 전에 모든 계좌를 해지하셨거든요. 네. 계좌 해지요? 미영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네,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상당한 금액이요? 얼마나?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직원이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노인분들 계좌와는 조금 다른 규모였어요. 미영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설마 시어머니에게 정말 돈이 있었던 건가요?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이라도. 죄송합니다. 정말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저희도 이런 큰 금액 출금은 처음이라. 미영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큰 금액이라니. 설마 시어머니가 정말로 돈이 많았던 건가요?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급히 동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로 돈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그러는데 상당한 금액을 모두 출금했다고. 동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돈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돈을 어디서? 그러게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건가? 그때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동수 씨, 어머님 집에 벌써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어요. 네. 이렇게 빨리요? 네, 현금으로 바로 사겠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금매로 내놓으셔서 시세보다 싸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동수는 집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에이, 이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네, 이 동네가 요즘 많이 올랐거든요. 어머님도 좋은 투자를 하신 거죠. 전화를 끊은 동수는 멘붕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가치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니. 여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나 봐. 미영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정말로 돈이 많으신 건 아니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시골 왔어.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말로 계좌를 다 해지하신 거예요? 그래. 말했잖아. 전 재산 정리한다고. 하지만 엄마 그렇게 큰 돈을. 큰 돈? 이제 와서 큰 돈이라고 하네.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돈 없는 늙은이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관심 있어? 동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이미 다 정리했어. 정리요? 뭘 정리했다는 거예요? 집도 팔렸고 돈도 다 옮겼어. 이제 진짜로 시골에서 살 거야. 동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현실이었던 것이죠.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제 나는 상관없어. 옥순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수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거든요. 며칠 후 동수는 견딜 수 없어서 직접 시골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미영도 함께였죠. 그들은 어머니가 어떤 곳에서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계신 곳이에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름다운 한옥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의 전통 가옥이었죠. 설마 엄마가 이런 집을. 마당으로 들어서자 옥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죠. 옷차림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평소에 소심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왔구나.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엄마, 이 집이 내가 산 집이야. 사셨다고요? 언제요? 며칠 전에. 현금으로. 동수와 미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런 큰 집을 현금으로 샀다니. 엄마, 도대체 돈이 얼마나? 궁금해? 그럼 앉아봐. 이야기해 줄게. 옥순 할머니는 그들을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우려주면서 입을 열었죠. 너희들은 나를 평생 무시했지. 돈 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고.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나도 그렇게 보이려고 했거든. 옥순 할머니의 말에 둘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보이려고 했다는 게 무슨.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줄까? 옥순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나는 서울 강남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했어. 부동산이요? 그때는 강남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지. 논밭이 많았거든. 옥순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 왜 그런 허허벌판에서 부동산을 하냐고. 그런데 나는 확신이 있었어. 서울이 커지면 강남이 중심지가 될 거라고. 동수와 미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땅을 사기 시작했지. 하나씩 둘씩. 그게 맞았던 거네요. 당연하지. 10년도 안 돼서 강남이 완전히 바뀌었어. 내가 산 땅들 값이 수십 배로 뛰었고. 옥순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만 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어.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닥치는 대로. 그럼 엄마는 강남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부자였지. 사람들이 나를 강남의 부동산 여왕이라고 불렀어. 미영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강남 부동산 재벌이었다니. 그럼 지금도 강남 곳곳에 내 건물들이 있어.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옥순 할머니가 잠깐 멈췄습니다. 뭐, 너희들이 한 달에 버는 돈보다 훨씬 많지.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는, 왜 숨겼냐고? 간단해.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거든.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돈 때문에 착하게 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머니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 엄마, 결과는 봤지. 돈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이제 와서? 옥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도 내 돈 때문에 사과하는 거야.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이렇게 찾아왔을까? 동수와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이제 알겠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했는지. 옥순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야. 돈은 그냥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지. 그날 밤 동수와 미영은 마을 여관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옥순 할머니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깨닫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더 큰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와 미영은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옥순 할머니는 냉정했습니다. 기회? 몇 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땐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뭘 몰랐어? 옥순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야? 그럼 돈이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 거야?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없어. 그때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옥순이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구나. 네, 이장님. 제 아들하고 며느리예요. 이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그래. 옥순이가 우리 마을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는지 몰라. 동수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일을요? 아, 모르셨어요? 마을 회관도 새로 지어주시고 경로당도 리모델링 해주시고. 이장님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젊은이들 장학금도 주시고 어르신들 의료비도 지원해 주시고. 동수와 미영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까지 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이장님이 떠난 후 동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 일까지 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여기서 살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아까워? 옥순 할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면서 남한테는 퍼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전곡을 찔린 동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할머니 한 분이 김치를 들고 오셨습니다. 옥순아, 김치 좀 갖다 먹어. 고마워요, 영자 언니. 그런데 이분들은 제 아들하고 며느리예요. 영자 할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아, 그래? 옥순이가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아들이 얼마나 효자고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다고. 동수와 미영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손자들 이야기할 때는 눈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영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옥순이가 가족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어. 사진도 맨날 보여주고. 할머니가 가신 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우리를 자랑하셨어요? 옥순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바보같이. 하지만 우린 엄마를, 나를 무시했지. 알아.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해?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미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나도 참 바보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녔으니까.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이제 알았으니 됐어. 이제 그만 가. 동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용서는 이미 했어. 옥순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왜요? 우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잖아요. 진심? 그 진심이 언제까지 갈까? 옥순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다시 평범한 할머니가 되면 또 무시할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확신해? 정말로?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확신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옥순 할머니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특히 이런 경우에는.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믿어주실 거예요? 동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시간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얼마나요? 모르겠어.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어. 다만, 옥순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날 저녁 동수와 미영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수와 미영은 주말마다 시골로 찾아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했죠. 엄마, 마을 회관 페인트 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너희들이 할 일은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도 하고 싶어요. 미영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전의 세련된 모습 대신 소박한 옷을 입고 마을 일을 도왔죠. 어머니, 할머니들 식사 준비도 저희가 할게요. 옥순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마을 곳곳이 피해를 입은 것이죠. 옥순아, 큰일 났어. 이장님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영자네 집이 산사태로 무너졌어. 옥순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영자 언니는 괜찮아요? 다행히 피했는데.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갈 곳이 없어. 그때 동수가 나섰습니다.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죠. 서울에서 잠시 지내시게.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분인데. 미영도 동의했습니다. 네, 저희가 모시겠어요. 옥순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거든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그날부터 동수와 미영은 영자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불편하다는 내색 한 번 없이 말이죠. 한 주가 지난 후 옥순 할머니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죠. 영자 언니 괜찮으세요? 고마워, 옥순아. 동수하고 미영이가 정말 잘해줘.
영자 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아침마다 죽 끓여주고 병원 갈 때도 모셔다 주고 옥순 할머니는 며느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미영이 정말로 변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었죠. 엄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런 말을 안 했을까 싶어요. 너도 이제 맛을 알게 됐구나. 옥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사실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무서워? 네, 너무 완벽하셔서요. 저는 부족한 게 많은데 어머니는 뭐든지 잘하시니까. 옥순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트집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틀릴 수 있다는 걸 보이고 싶어서. 미영아, 정말 유치하고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옥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네. 사실 나도. 너희들이 무서웠어.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서우셨다고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봐. 옥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 인정받고 싶어서. 엄마. 그런데 열심히 할수록 너희들은 부담스러워했지. 그게 더 무서웠어. 동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그때 옥순 할머니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네. 내가 정말로 원했던 건 단 하나였어. 너희들이 나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주는 것. 옥순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많은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사랑받는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 미영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어머니이시기 때문에요. 옥순 할머니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이었죠. 고마워, 미영아. 이제야 진짜 딸을 얻은 것 같아. 어머니. 그날 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첫 번째 밤이었죠. 하지만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는 아직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손자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온 가족이 할머니를 중심으로 모였죠. 오늘은 미영이랑 같이 장 보기로 했어.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 미영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억지스러운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죠. 시장에서 장을 보는 둘의 모습은 정말 친한 모녀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고등어 어때요? 신선해 보이는데. 그래, 좋네. 너 고등어 좋아하지? 네,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고등어 조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옥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함께 요리를 하는 모습도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너도 이제 제법 요리를 하네. 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예전 같으면 비효율적이다 구식이다라고 했을 미영이 이제는 진심으로 배우려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할머니 자랑했어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뭘 자랑했는데? 할머니가 마을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옥순 할머니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 돈 있다는 걸 숨기셨어요? 순수한 질문에 옥순 할머니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가난했거든. 그때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친절했어. 아, 그래서 알고 싶었어. 할머니를 정말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좋게 대하는 건지.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는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그래, 똑똑하네. 동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엄마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으니까.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게요.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뭘 가르쳐 줬다고? 진짜 가족이 뭔지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요? 그때 옥순 할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제 그 돈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정했어. 어떻게요? 절반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절반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머니, 돈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독이 돼. 나누면 약이 되고. 옥순 할머니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것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됐기 때문이야. 맞아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진짜 마음을 봐야 해.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죠. 할머니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이요? 그래. 너희들과 이렇게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이 많을 때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은 안전함을 줄 뿐이야.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오는 거야. 옥순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들도 기억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 누구에게나 숨겨진 이야기가 있거든.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가족은 정말로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여전히 마을과 가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동수와 미영은 진정한 효자, 효부가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분이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란 조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죠. 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겨줍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